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 내러티브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제 보려면, 먼저 이제 설명책 테스트와 비교하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텍스트, 역사 테스트, 이제 설명책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 사료 테스트 이렇게 이제 각자 이제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설명책 테스트와 내러티브의 설명 방식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설명적 테스트를 분석적 서술 방식이죠. 그래서 이 분석적 서술 방식은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분열의 그 분석해서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거야. 자,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역사 사건의 원인 1, 원인 2, 원인 3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프랑스 원인은 몇 가지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제도의 모순이고, 두 번째는 제30분의 성장과 불만이다. 등등등 해갖고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이게 분석적 서술 방식이에요. 예, 분석적 서술 방식은 주로 이제 신사학 계열에서 여기 주로 이제 서술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적 내러티브의 이제 서술 방식은 이거 좀 다르죠. 그래서 형상 A가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형상 B로 넘어가고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물론 그 원인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원인 1, 2, 3, 4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원인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또 꼭 필수적으로 이렇게 원인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너무 당연하면.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내용이 이제 그 갈색 책에 보면 이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나일강 등 개별적인 사실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 속에 이제 얘기할 때 대중폭동, 서유럽 군대 약탈, 이슬람 격퇴 등등등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 없는 사실들이 나열로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뭐냐면 그 통일성인 이제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 피라미드, 스핑크스, 나일강 홍수 개별적인 사실이 나열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모순 특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집트 문화라는 특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중폭동, 서유럽 군대 약탈 등등 있지만 비잔틴 제국의 특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문에 보시면. 그래가지고 그 갈색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다양성 내의 통일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실들이 뭐냐면 나열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통일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래서 주제와 사건의 다양성 내의 통일성을 모사를 해석해서 개별성과 독특성이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서는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질서가 부여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양성 내의 통일성으로 유기적 통합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해석한 개요적 판단이라고 해요. 개요적 판단.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야. 크게 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내러티브의 설명 방식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시에 있는 설명 내용 있죠? 그것도 좀 눈에 발라주세요. 예,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 나왔어. 그 관련된 데서. 자, 그러면 이제 구체의 특징들을 보죠. 내러티브의 특징. 자, 내러티브의 이제 특징은 이건 내러티브의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예, 그 문학적 내러티브도 있고 이제 뒤에 역사적 내러티브도 있는데 그걸 다 포괄하는 특징들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이나 과거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야기 형태다. 그래서 이제 그 가학성, 합리성, 객관성을 목표한 역사 사실주의의 비판에서 언어적 존재를 부각해서 실제와 포상 간의 관계의 불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하고 언어적 반영하는 따라서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의 내러티브의 좀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엔 언어는 주관성을 인정해 주는 거야. 언어가 팩트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 전기나 자서전, 정통 역사설 같은 논피션 같은 시공적 인과관계 요소가 표현되는데, 요때 인과라는 것은 주의할 것은 가학적 인과관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학적 인과관계라는 원인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개연적인 원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 내러티브에서는 아까 이제 두 번째인데, 내러티브에서 그 인과성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보완적인 요소야.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은 뭘까요? 본질적인.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거죠. 기술적 묘사가 중요한 거지, 여기 이제 인과관계적인 어떤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별 행위와 사건의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관계들을 연결시켜 유의미한 연속된 다양성 내 통일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나일강 홍수를 할 때 개별적인 사실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집트 문화단 특징 속에 유의미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폭동, 서유의 군대 약탈, 이슬람 격퇴 같은 것 개별적인 사실들이 나열된 것 같지만 비잔틴 제국의 특징이란 유의미한 구조 속에서 이해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양성 내 통일성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내러티브의 특징이고, 그래서 하나의 디테일하게 이해한 게 아니라 개요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러티브는 아동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역사적 이해의 발판을 제공한다. 그래서 아동들이 쉽게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시점에서 보면 보통 이제 설명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를 숨기잖아요. 마치 객관적인처럼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죠. 전지적 시점은 뭐예요?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신처럼 얘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이 내러티브는 물론 그런 시점도 있겠지만 1인칭을 포함한 다양한 시점도 있어요. 2인칭, 3인칭. 특히 1인칭을 많이 내세요. 나를 많이 내서 나. 그래서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왜냐하면 나를 내세우고 뭔가 하기 때문에 이 글이 주관적 라는 걸 알게 되잖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뭐냐면 이 하자가 설민석처럼 권위가 있고 신뢰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믿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라고 하죠. 그다음 박근혜나 이런처럼 아무 얘기해도 진실을 말해도 안 믿는 경우가 있죠. 이게 아예 불신을 가는 양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베타와 포용이라는 아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내러티브하고 이제 설명 방식의 서술이 있어요. 내러티브는 인간의 의도 행위를 강조해요. 여기 보시면 필립 2세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드리드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주장은 뭐예요? 필립 2세죠? 필립 2세의 의도를 강조하잖아, 지금. 예. 근데 이제 16세기 베드는 지중해를 걷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마드리드 명령에 늦게 도착을 했다. 이건 뭐야? 그 당시에 상황이나 구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브라운이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졌다. 요게 주체는 뭐야? 브라운이죠.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 있죠. 근데 유리가 약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졌다는 건 뭐야? 구조죠. 설명이잖아. 이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하자가 이제 인종, 계급, 성의 서술 영역증을 인정하고 하자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까 하자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권위를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하는 문제점이 또 발생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라를 포용하는데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구성물이라는 걸 인식시켜주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걸 인식시킴으로써 다양한 반응을 읽힐 수 있다. 독자가 역사가 그들 상대하고 자기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그렇게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서술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이고 갈색책에도 일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1930년대 미국 대평원을 이끌었던 장기간 풍문지에 대한 폭풍에 관한 두 개의 역사 서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술은 이제 인간의 어떤 승리, 공동체의 승리를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똑같은 걸 설명하면서 자연을 지배하려는 그 인간의 실제 어떤 사건들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둘 다 어떤 특징을 갖고 내러티브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자기의 하자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어떤 시점에 표현해서 이제 달리 표현한 거죠. 시각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수사적 표현들이 많아.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불행하게도 그럼에도 기록이 확실치 않다는 표현을 사용인데, 요런 것들은 설명적 테스트에 보기가 힘든 거야. 되게 이제 설명적 테스트에선 진술이 확실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게 이게 예미모호하게 쓴 것도 있고, 구어체와 대하체들을 많이 쓴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부분은 감정이 실려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념이나 내용들이 막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잘 기술된 내러티브는 1079페이지예요. 잘 기술된 내러티브는 테스트와 독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테스트를 저자와 독자를 만나는 적극적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저자와 관점의 세계관, 이데올로기를 독자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잘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독자는 내러티브에 드러난 해석과 관점의 주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비판적 읽기를 시도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묘사하는 방식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경험을 미묘하고 세밀한 특징,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죠. 느낌이나 몸짓, 목소리, 태도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냥 특징이 원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 원인을 보다는 분석적 설명 방식 원인을 강조하죠. 여기에선 원인보다는 행위를 강조해요. 왜 어떻게 이게 일어났는가?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했는가? 그래서 분석적 설명 방식보다는 기술적 설명 방식이다. 기능론적으로 접근한다. 기능적으로. 이거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와 함께 설명도 같이 한다. 그래서 내러티브 설명 방식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 그 분석적 설명 방식도 있고 기술적 설명 방식도 있고 설명도 있고 이해도 있고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설명적 테스트처럼 설명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포괄해서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점도 전지적뿐만 아니라 1인칭, 2인칭, 3인칭 여러 가지 시점을 다 사용한다는 거야. 근데 주로 이제 1인칭을 많이 사용한다.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주관적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독자들이 먼저 판단할 수 있고 다양한 반응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제 설명하고 묘사를 이제 했어요. 설명은 목적이 뭐예요? 인과관계죠. 예. 그 다음에 특징은 일관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거야. 근데 묘사는 뭐야? 묘사는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편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사건과 의미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설명을 분석적 설명이라고 하고 기술적 설명이나 묘사의 기술적 설명인데 여기에서 제일 이제 헷갈린 게 뭐냐면 설명과 이해라는 거예요. 설명과 이해. 이게 어딨어? 네. 되게 이제 설명, 이해라는 게 있죠. 요 단어가 제일 헷갈려. 왜냐면 그 해석여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쓰거든. 네. 그래서 그 남색제 보면 4장에 보면 거기 있어 뭐 해석학자 그 해석이 나오고 뭐 가디너가 뭘 얘기하고 근데 설명 이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떠지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명은 뭘 강조한다? 인간을 강조하고 원인을 설명하고 기술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는 거야. 여기는 왜가 중요하고 이건 뭐가 어떻게가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분석적 설명, 기술적 설명 이렇게 있는데 엄밀히만 기술과 설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 좀 다른 건데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서 텍스트로 이동한다. 자, 작품이라는 건 뭐냐? 그 적혀 있는 그러니까 독자가, 그러니까 저자가 만든 내용이죠. 근데 이제 텍스트는 뭐냐면 이 저자의 그 내용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텍스트야. 그러니까 텍스트는 건 다양한 의미로 공간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텍스트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무한한 의미로 생산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작품에 이제 할 때 내러티브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읽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야. 텍스트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저자와 독자 그다음 글쓰기와 글읽기란 이분법적 경계가 붕괴된다.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익명 게시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자기가 막 올려놓으면 뻘글 올려놓으면 아니면 어글어글 올려놓으면 항상 밑에다 댓글이 나오죠. 그 댓글이 다니면서 이걸 또 부정하고 분석하면서 또 다른 내용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자도 이제 독자가 되는 거고 독자가 뭐가는
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쓰기와 글읽기가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없어진다. 아마 최근에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게 모바일 공간에서 이런 형상들이 잘 보이잖아. 요즘에는 예전에 신문을 올려놓으면 예전에는 인터넷 없을 때 신문이 나오잖아요. 그 신문을 그냥 수용했죠. 근데 요즘에 신문이 올려놓으면 이제 기사가 올라오면 거기에 댓글이 막 달리면서 기자도 그 댓글 보고 또 이게 잘못됐냐면 또 수정을 해. 그러면 글 사람과 글 쓰는 사람과 글 읽는 사람이 이분법적 기준이 무너지고 저자와 독자가 무너지고 그죠? 되게 근데 댓글 보면 좋은 소리 안 달리죠? 뭐 기레기니 하면서 막 욕하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장점 요거 꼭 외워두세요. 파란 책에도 있고 뭐냐면 남색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자 그 아동에게 문화적으로 친숙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흔히 사용하는 수단이다. 대본 지식과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역사학습은 고유 개념인 다른 시대의 장소, 사람들의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는 시간적 전후관계를 통해 역사의 인과관계 인식하고 근데 이때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 인간 행위의 의도, 결과를 다룸으로써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요거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 기억은 장점이면서 배경 역할도 해요. 내러티브가 많이 사용된 배경.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학문적 방향성을 제공해 보자. 그러니까 자 내러티브는 또 학문적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데 중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에게 집중된 역사적 사고와 역사적 이해 문제를 초등학교 수준까지 확대시키고요. 저 역사 이야기나 구화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면 이제 이야기 같은 거 만료하는 이야기죠. 통해서 역사학습 수단으로서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의적 양식과 사고 양식과 대비되는 파라다임적 양식과 사고 양식과 대비되는 독자적 사고 양식을 이해한다. 그래서 인지 도구로서의 내러티브 형식을 강조한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아까 얘기했처럼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수업 소재에서 내러티브, 수업 내용에서 내러티브, 전달 도구에서 내러티브, 그래서 역사 인식 도구 내러티브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제일 포괄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역사 인식의 도구로서 내러티브야. 그래서 전달 수단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고 역사 인식 도구로서 내러티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연구가 이제 역사학습 가능성 인정을 바탕으로 효과적 학습 방법을 했는데 그때 내러티브를 바탕으로나 효과적 학습 방법이 뭐냐면 이양 대비적 방식이야. 이양 대비적 방식.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학과 역사 교육의 연구 방향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내러티브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좀 되게 많아. 예. 그 문제점도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어. 문제점도. 자, 내러티브의 문제점이 뭐냐? 특정 문화나 집단의 중요도에 따라 사건을 서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필연적 합법성, 정당성 같은 건의의 관점에 부합되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 이게 하이트가 얘기하거든요. 하이트는 내러티브를 이제 뭐라고 하냐? 허구의 산물로 봐요. 언어로 만든 허구의 산물이고 그다음 특정 이데올로기나 지배 논리가 개입된 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러티브에서 이제 나중에 문학적 내러티브 있죠. 이 문학적 내러티브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게 영화 300 같은 거. 페르시아 전쟁을 소재로 했죠. 영화 300을 보면 거기에 페르시아는 뭐예요? 악의 제국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고 있는 아테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누구야? 스파르타는 좋은 사람이잖아. 선의 자유의 이제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와 전제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은 누가 이긴다는 거야? 아테네 이기고 스파르타 이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이데올로기적 개입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동양을 대표하잖아. 얘네들은 나쁜 놈이야. 그리고 이 서양을 대표하는 민주주의고 이런 것들은 자유상징하면 좋은 놈이죠. 결국에는 서양이 우위고 동양은 아래다. 이런 이데올로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서양 중심적 사고방식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 내러티브 구조는 시작, 중간, 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다만 사건의 일관성과 결말을 알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고 그 다음에 도덕화 정당화 의도가 있다. 건선진화적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드라마 보면 알잖아. 소설이나 영화 보면 항상 이제 좋은 애가 있어. 근데 좋은 애가 나쁜 애한테 막 핍박을 받아요. 예, 고난을 받아.
결국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가 나쁜 애를 물리치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승리를. 행복해져. 그 끝이야. 근데 인생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죠. 인생에 뭐 기원, 시작, 중간, 끝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식의 프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거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결국엔 좋은 사람이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역사도 그렇게 서술되고. 근데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승자가 권력을 잡고 나서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선의 사람은 좋게 얘기하고 상대방은 악의 제국을 만드는 거지. 그래놓고 그 키워는 그렇게 설정해놓고 그 프로구조를 만들어갖고 자신이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긴다 이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승자가 이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내러티브의 문제점이 뭐겠어요? 내러티브가 이제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죠. 근데 문제는 이 하자라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 많은 사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야. 이걸 이제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라고 하죠. 예. 대표적인 게 요즘에 이제 나오는 설민석 효과, 설민석 반응. 요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는 마치 잘 꾸며진 이야기를 역사를 믿은 경향을 이제 띄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연대기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사적 상상을 제거하는데 줄곧 비판 무미건자 역사를 적용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밑에 보면 쭉 이렇게 보면 어디야? 예. 시옷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되게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역사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는 리을에서는 연대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역사 상상을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뒤에는 상상력과 감정을 이용해서 역사를 뭔가 흥미롭게 이끌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앞에 있는 리을과 관련된 건 문학적 내러티브예요. 문학적 내러티브. 그 다음에 시읒과 관련된 것도 있죠. 그래서 시읒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말이 잘못했네. 니은과 관련된 내용은 역사적 내러티브예요. 역사적 내러티브고 시읒과 관련된 건 내러티브냐 문학적 내러티브. 여기 쓰세요. 예.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역사적 내러티브하고 문학적 내러티브가 있는데 앞에 거는 내러티브인데 사실을 바탕으로 연대기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무미건조하다. 그 비판하는 거야. 주로 이제 누가 비판을 하면 하이트 같은 사람들이 비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시는 상상과 감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공상적 사실도 많고 팩트도 아닌 것들이 많다. 이건 누가냐면 문학적 내러티브예요. 문학적 내러티브. 예. 이거는 주로 이제 역사가들이 비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러티브 두 가지 속성을 같이 적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내용들 보면 문제점의 비판 내용들이 비판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야. 근데 여러 사람인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쪽에서 비판하고 이쪽에서 비판하는 걸 같이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은을 보면 자,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 설명 과정, 이대로의 의미가 드러내지 못한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요거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파란 책 내용이 잘못됐어. 왜 잘못됐냐? 앞에 이제 잠깐 앞장 보세요. 앞장. 자, 그 107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줄치라고 한 부분 있죠. 그 안에 담긴 저자의 관점과 세계관, 이데올기를 독자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이데올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드러내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이건 어느 게 맞을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 예?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파란 책이 잘못 정리한 거야. 왜냐하면 갈색 책은 원본이고 파란 책은 뭐야? 요약본이잖아. 이게 두 개가 안 맞으면 원본이 논문집이 맞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 정리했기 때문에 요거는 일종의 뭐냐면 문제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장점이라고. 근데 일단은 파란 책 그렇게 적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면
학생들이 내러티브에서 전후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역사적 인과관계를 간주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인간적 필연성에 대한 역사학습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러티브에서 강조하는 인간관계는 필연적인 게 아니라 뭐 개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근데 이에 대해서 뭐 내러티브도 나름대로 뭐 설명력 가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또.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는 또 하나가 뭘 강조하는 거죠?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자, 일단은 역사적 사실을 조합하는데 유효하나 체계적으로 조직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너무 주관적이고, 이런 내면만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는 개념과 공상을 역사적 사실과 혼돈하는 형상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상적 꾸민이라고요. 네. 팩트는 팩트인데 팩트와 사실이 혼재돼 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 가서 마라톤 전투가 있죠.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그 승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령사가 열심히 뛰었잖아. 그래갖고 아테네에 도착하니까 우리 이겼다면 죽었잖아요. 그 거짓을 해가지고 나타난 경기가 마라톤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듯 하죠. 네. 근데 거기에는 팩트가 뭐냐면 공상이 같이 있어.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원래 이제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그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아테네 혼자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전령사를 스파르타 보낸 거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전령사가 2일 만에 240km를 돌파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래갖고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그 스파르타가 거부했어. 자기 축제 기간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돌아왔고, 이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페르시아 군들이 이제 그 공격할 때 2차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뭐냐면 한쪽은 마라톤 평원으로 이렇게 갔고요. 이지는 거기 이제 아테네 배후를 쳐가지고 배로 이제 해군을 동원해갖고 공격했는데, 근데 이제 아테네에서는 병력이 부족하니까 먼저 마라톤 평원으로 상륙한 군들을 막고 그 병력을 이제 돌려가지고 이긴 다음에 저 아테네 해변으로 이렇게 직결시키는 방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에서 이겼죠. 그때 이제 빨리 병력 빼가지고 그 이진을 또 막아야 되겠죠. 페르시아 해군들이 들어오는 거를, 아테네에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열심히 이제 중장보병들이 30km를 뛰어가지고 그 해변가를 갔어. 그 두 가지 팩트가 결합이 돼갖고 이런 허구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역사적 사실이 반영돼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뭐냐면 허구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왜 이런 허구들이 만들어졌냐? 그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만들어진 게 제1차 올림픽 근대 올림픽이 시작될 때 쿠베르탕이라는 남작이 만들었죠. 그 친구가 두 가지 그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만드는데 이게 전쟁에서 출발했거든. 근데 그 올림픽이 평화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이제 약간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마라톤에서 크게 승리했던 그 병사들이 와서 이제 열심히 뛰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승리했다 죽었다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일종의 팩트를 바탕으로. 이것이 일종의 뭐냐면 공상적 꾸민 영상이죠. 네,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 공상적 꾸민은 그 정확하지 않은 개념과 공상을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면서 역사적 사실이 좀 있지만 그 상당수가 뻥인 내용들, 아닌 내용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 그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재밌기 때문에 많이 믿는데 되게 역사에 극적으로 재밌는 건 아닌 게 많아요. 팩트가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들이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모습에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하는 일이라고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상상력과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보다는 사실을 복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 모습에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잠깐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과거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뭐냐면 그대로 그 과거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없음이 아니라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강조하면 과거 모습을 그대로 살려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역사적 인물과 감정이입 정설 부각을 쉽게 스토리에 접근하지만 개념이나 복잡한 이슈를 부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너무 단순화시킨다는 거야. 네, 상황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력 감정이입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이다. 이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념과 일반을 활용하면서 논리적 역사를 설명하는데 학습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을 했어요. 예전에 기초가 관련된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히 여기 보면 시역과 관련돼 가지고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남색 책에도 나와 있지만 낯설게 하기를 이제 제안을 해요. 낯설게 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흔하게 친숙한 개념을 한 발자국 물러나서 좀 친숙하지 않고 좀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낯설게 하기예요. 원래 이 낯설게 하기는 그건 뭐냐면 원래는 연극 이론에서 나왔어요. 플레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연극이 되는데 연극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의 감정에 몰두하게 돼. 그래서 마치 주인공의 입장에서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게 사실처럼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브레이트가 연극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하면 중간중간 레데이션을 넣어요. 객관적.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도적으로 무대 장치 같은 걸 보여줘. 그래서 이건 연극이 나라는 걸 객관적 인식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주인공과 감정이입을 완전 동일시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장치가 이 낯설게 하기인데 역사학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을 보여줄 뿐이지 감정이입을 안 된다. 그래갖고 이 낯설게 하기라는 것들을 이제 한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만 그냥 스스로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의 해석된 하나의 세계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입을 이제 하나의 해석을 하면서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다양하게 인식시켜 주는 방법이 낯설게 하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의 의미는 뭐냐? 자, 진리의 한계를 제시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나타나고 이것이 자기의 하나의 해석이라는 걸 명확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관객은 배우가 표현한 인물과 사건의 특정지하게 해석한 하나의 세계라고 인식을 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진리로서 제시된 건 뭐냐면 배우가 보는 만큼 보게 하고 줄거리 자체 감정이입이 돼 진리를 인식하거나 배우와 관객이 주어진 사건을 그대로 수용한 소통적 전략을 막고 진리의 한계를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귿을 지향하고 니은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서술을 할 때도 얘기할 때 감정이입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의 자신의 견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설민석이 요거도 먹는 게 뭐냐면 어떤 자기 감정이입을 할 때 자기 견해라는 걸 밝히지 않고 마치 이거 팩트처럼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도 먹는 거야. 그래서 설민석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뭐가 필요했어요? 자신의 견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이게 야사라는 걸 밝혀야 되지. 진리의 한계를 제시해야 되지. 뭐가 필요해요? 이게 낯설게 하기가 필요한 거야. 예. 그러니까 연극 이론을 역사에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게 남색책에 있는데 그 밑에 보여주는 것의 의미와 감정이 관련되는 것은 남색책에 없어요. 이거는 갈색책에 있어요. 그래서 갈색책 읽어봐야 이해될 수 있는 거야. 남색책 요약만 된 거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게 어딨냐? 자, 몇 번 푸시냐면요. 몇 번 푸는 게 저희 몇 번 보시냐면 41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412페이지. 자, 412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412페이지 5번 문제. 자, 412페이지 5번 문제를 보면 역사 수업에서 다음 자료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잔티움 제국이 쫙 나왔죠. 그래서 여기 쭉 있는데 이제 나는이라는 말 있죠. 나는. 이거는 역사 테스트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내러티브 테스트, 설명 테스트, 사료 테스트 중에 내러티브 테스트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1인칭이 드러났잖아. 자,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와 관련된 장점을 골라내시면 되죠. 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여기는 사후 테스트가 제일 정확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인과적 필연성에 따라서 역사적 설명 방법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인과적 필연성이 아니라 이건 개연성이죠. 네, 틀리고. 자, 3번을 보면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 따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역사가 구성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인식되는 계기가 되고, 자, 개념과 일반화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습했을 때, 이거는 설명적 테스트야. 이게 제일 체계적인 거죠. 그래서 과거 모습이, 아까 치면 이제, 과거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죠.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너무 하면 역사적 감정, 그 과거 모습을 제대로 살려낼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점에서 과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죠.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4번과 5번은 그 개론서에는 없어요. 개론서 없고 요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뭐냐면 그 발췌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이제 개론서 없고 기출과 관련된 지문에서 따온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온 게 이제 뭐냐면 6번 문제 볼게요. 6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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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5번 선지요? 과거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과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출문제잖아. 기출문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오답을 딱 3번이라고 해놨어요. 맞는 답을. 그래서 이거는 뭐 그대로 해야 되는데 왜 기출을 고칠 수 없잖아, 제가. 아니, 선지 붙인다고 하면은 틀린 말 붙인다고 하면은 할 수 없다. 아, 잠깐. 만약 이게 이거 할 때 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가지고 과거 모습 그대로 살려내기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기출에 이제 내는 교수님이 얘기한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기출에 어차피 이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출에 이제 답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 과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답을 해놓은 거잖아. 그럼 왜 아니냐?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팩트를 글러먹을 수 있는 거지. 이게 허구일 수도 있고. 요 내용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또 한 거야, 이거? 예.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뭐냐면, 이건 역사적 내러티브의 전반적인 거야. 네.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의 전반적인 이제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원래 밍크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문학적 내러티브에 이제 한정돼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발문 구성이나 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이제 그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 구분 없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거기에. 자,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기억을 보면요. 집단적으로 일반적인 것보다 개별적으로 독특한 걸 다룬다. 내러티브에서. 맞을까 틀릴까 이거? 네, 맞죠?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독특한 것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두 사건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지시한 것보단 두 사건의 개연성을 강조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기술적인 묘사보다는 분석적 설명에 초점을 맞춘다. 아니죠. 어디에 맞추는 거죠? 기술적 묘사.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을 보면 특정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인물과 사건의 시공간 속에 구축할. 아니죠. 특정한 하자가 드러나도록 하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지만 주 1인칭을 많이 사잖아요. 2인칭도 있고 누군가 드러내잖아. 그래서 이제 있고 틀렸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중립적 용기가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 정치 함의가 아니라. 맞죠. 요게 이제 밍크 하이트가 생각하는 그 역사 담론이고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기은, 니은, 미은 보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문제 풀어보겠지만 역사적 내러티브에 관련돼 갖고 이제 또 그 문학적 내러티브와 또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건 좀 뒤에 있다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내러티브 보는 관점을 볼게요. 관점. 1081페이지. 자, 내러티브 보는 관점 부분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이게 13년 기출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내러티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문학적 내러티브하고 역사적 내러티브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어디 나와 있냐면 갈색 책에 나와 있어. 갈색 책. 그래서 갈색 책에 보면 내러티브와 관련된 논문이 한 3개가 나와요. 3개가. 근데 여기에서 뭐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 제가 한 3-4번 읽고 그걸 정리했어. 표를 가지고. 자, 여기 문학적 내러티브는 주로 누가 주장했냐면 하이트나 밍크 같은 문학 이동가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했던 거고 역사적 내러티브는 얘네들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거야. 예. 그러면 구조와 이야기 관계를 보면 구조와 이야기 중에 어디를 강조하냐면 얘네들은 그 구조를 더 강조해.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 역사 사실이죠. 이 역사의 사실 소재로 플롯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그 밑에 잠깐 문학적 내러티브 그 밑에 예를 한번 보세요. 자, 동명서왕의 신화를 나올 때 그 신화가 일종 이야기죠. 이야기를 나올 때 그 자체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동명서왕의 요리왕의 극적인 만남, 동명서왕과 금왕의 아들 간 대립구조와 부의 탈출 과정의 박진감. 그러니까 현대인의 원하는 그 플롯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제조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에 반해 역사 내러티브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죠. 잠깐 똑같은 이제 동명상황을 다룰 때 뒤에 넘어가 보세요. 1082페이지. 자, 동명상황 신화할 때 작가는 현대에 원하는 이야기 구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신화 자체가 내재된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 속의 구조를 꺼내는 거야. 예를 들어 동명상황이 부의 정치투쟁 과정에서 패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곡을 건국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서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 속의 구조를 끌어내는 거고 그 앞에 있는 문학적 내러티브는 뭐예요? 현대인이 그 생각하는 구조 안에서 내러티브를 끼워 맞추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대개 역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문학적 내러티브에 속해. 근데 이제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거나 이런 그 역사책에 적혀 있는 거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역사적 내러티브에 속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내러티브의 구조.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는 뭐냐면 그냥 연대기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작이나 끝에 대한 어떤 것이 중요하다. 연대기의 단순, 무미의 건조한 연대기에 불과하다. 그게 내러티브의 비판이에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건 그 문학적 내러티브 입장에서 역사적 내러티브 비판한 거고. 근데 이에 대한 역사적 내러티브 반론은 뭐냐면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거기에 역사적 사실 인식이 내재되어 있고 메시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역사 사건이 변형되어 있다. 그래서 전달 수단으로서 내러티브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론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뒤에 얘기한 톨부스키 이론이에요. 톨부스키 이론. 예.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적 내러티브는 구성과 발견 중에 어느 걸 강조할까요? 구성. 구성을 또 다른 말로 뭘까요? 발명이죠, 발명. 발명이라는 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이 아닌데 만들어내는 거야, 어차피. 왜? 언어의 허구성에 의해서 정확한 팩트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내는 거야, 역사 사실을. 근데 이에 반해서 그래서 이제 있고 역사의 내러티브는 이건 뭐야? 발견이죠.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뭐예요?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 방법에도 보면 문학적 내러티브는 아까 아침에 이제 동명성황 얘기한 것처럼 과거인의 역사적 맥락은 중요하지 않아. 누구의 중요할까? 현재인의 입장이 중요한 거죠. 예, 현재인의 생각 플롯 구조를 맞춰가지고 역사를 이제 사건을 재창조 전달. 요 재창조는 뭐예요? 순수한 의미에서 그냥 재창조예요. 창조하는 거고. 근데 이의 역사적 내러티브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역사 사건의 의미를 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된다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 근데 요즘에 드라마들 보면 거의 문학적 내러티브에 가까워요. 근데 예전에 왕건 있죠, 왕건. 예전 역사 사극들은 물론 약간 그 허구는 있긴 있지만 역사의 내러티브에 좀 가깝거든요. 근데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많이 소재만 역사적 사실이지 그 다루는 방법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관점들만 이렇게 달아. 명란대첩에서도 그 이순신이 와가지고 근접전 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접점 없었어요. 근데 왜 근접점을 다루냐면 근접점을 해야지 뭔가 현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걸 보여주죠. 액션을. 그래서 이런 것들 다루는 거야. 예. 자, 근접점 왜 없는지 아시죠? 일본 애들하고 우리하고 칼싸움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 오기 전에 먼 거리에서 포격을 해갖고 침몰시켜야지 이길 수 있는 거지.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달과 사건의 중요성을 보면 역사 상고분의 기술 어떻게 기술하는가 이렇게 강조하고 그 역사가 내었던 기술보다 뭐죠? 역사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다음 포상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언어가 있잖아. 언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라고 이제 포상을 하면 그러니까 고양이 그다음 개 이게 언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라는 말 들으면 고양이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게 포상이에요. 개 하면 개의 의미가 떠오르잖아. 그래서 개는 뭐예요? 항상 졸졸 따라다니고 주인 오면 막 꼬리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게 개란 말이야. 고양이는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 애들이. 예. 자, 그건 이제 포상인데 언어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좀 달라.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문학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어에 적혀 있는 그 역사 사실한 건 다 허구다. 주관성이고 이게 개입돼 있는 허구 때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진리 상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근데 이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 허구는 좀 인정해. 가장된 건 인정해.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뭐냐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포상의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문학적 내러티브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문학적 내러티브에서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문학적 내러티브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 상상력과 감정을 너무 고무시키죠. 그러니까 이건 팩트보다는 뭘 강조해요? 픽션을 강조하잖아. 허구를. 그러니까 역사사를 조합하는데 유용하나 체계적으로 조직하는데 힘들다는 거죠. 어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힘들고 증거를 통해 결론 도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낯설게 하기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가르칠 때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아니라는 걸 한계를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브레이트앤이 낯설게 하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 내러티브는 문제점은 꼭 아까쯤에 또 말한 것처럼 그 문학적 내러티브 보기에는 역사적 내러티브와 연대기 사건 사실들만 나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이게 내러티브를 한다 해도 뭐예요? 무미건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이제 내러티브의 문제점 할 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야, 지금. 네,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갈색 책 보시면 뭐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제껴놓고 핵심적인 키워드만 중심으로 해갖고 전달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좀 언급해서 이제 빠진 것들만 좀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학적 내러티브는 이제 내용의 사회적 맥락보다 구성 형식을 강조하고 문학적 내러티브 하면 하이트가 중요해. 하이트, 밍크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개별 사실을 개별 사건을 하나에 묶는 프로스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관심이 있고요. 문학성, 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그래서 내러티브 내용이 대상이 되는 이야기며 이야기 내용들이 시작과 끝 연결한 줄거리를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요거는 그 역사적 내러티브 보는 관점이에요. 디귿은. 예. 역사적 내러티브는 구성 방식을 중시하는 내러티브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 뭐냐면 이야기 중심, 역사 사실로서 접근, 역사적 내러티브의 독자성을 이제 부각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프로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이야기를 강조하고요. 그다음 구성보다는 발견을 강조해.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 내레이션의 이유와 내레이트의 내레이션 이유, 능력도 이제 동시에 고려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내레이터의 이제 어떤 능력도 동시에 고려한다는 거.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역사 사실을 얼마나 정확히 전달해 주는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그 역사적 내러티브가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라고 하는 문학적 내러티브 비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형식적 구조는 사건의 나열도 있지만 메시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도 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위해서 이제 그 관련된 이론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3번의 톨보스키 이론이에요. 예, 톨보스키 이론. 예. 그래서 이제 이 톨보스키 이론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시험문이 나왔는데
그러면 한번 보죠. 이거 이제 풀어보고 나서 이제 총괄평가하고 이제, 기출 같이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이론이냐면, 그, 남색 책이나 파란 책 그 내용이 없어요. 녹색 책, 갈색 책에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자, 톨보스키는 보통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가 단순히 역사의 내러티브가 이것이 일어났다, 저것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인식도 내재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역사의 내러티브를 세 가지로 나눠요. 연보, 연대기, 뭐냐면, 엄미나 의미의 역사, 이렇게 나누는데, 자, 연보를 보죠. 연보는 1939년 9월 1일 날, 독일군 폴란드를 침공했다. 단순히 사건의 기술이죠. 이 연보는. 그래서 당시대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 근데 요때 순서대로 기록하더라도 요 수많은 그때 1939년 9월 1일 날 요 사건만 있어요? 그게 아니죠. 다양한 사실들이 있는데 왜 이것만 기록을 했냐? 그거는 이 연보 그 사학자가 기록했던 사학자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록을 했겠지. 선택해서.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뭐냐면 당대의 세계관과 인간관 역사의식이 반영이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의미는 두지 않아도 사실 선택을 기록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거기에 역사의식이 반영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연대기적이었던 것도 실제로 그 밑에 역사의식이 내재됐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한계도 있어. 이전 사건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을 활용하지도 않았고 기록한 사건들이 구에 어떻게 전개를 반영하지 않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20년간 지속된 평화의 시대는 유럽에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끝났다.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로써 유럽에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연대기인데, 자, 요거는 일어난 사건 이전까지도 한번 했죠. 그래서 그 20년간 지속된 평화의 시대는 뭘까요? 그러니까 1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그 한동안 이제 간정기라고 해서 1차 세계나 2차 세계 이렇게 평화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끝났다는 거죠. 전에 있었던 역사 사실 지식을 활용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도 전세에 끝났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 끝난 앞으로의 상황까지도 예측할 수 있죠. 미래까지도.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인간관계 전개 과정들에 대해서 유럽의 전쟁에서 이렇겠다 해갖고 인간관계 사건들을 쭉 연결해 해석 가능한 인간의 사건들 쭉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건들 선택을 위기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기술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또 그 연보처럼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한 거잖아. 그래서 연대기 작가가 썼던 시대 사회적 의식도 내포돼 있고 인간관계와 세계와 연대기 작가의 가치판도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가 단순히 사건의 서술에 불과한 걸 또 비판한 거죠. 예,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A와 B는 이거는 그 사건이 일어난 과거의 인의 입장에서 나온 거야. 그 당시의 입장들, 당대인들 입장에 나온 거고. 자, C는 좀 달라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뭐냐면, 자, 예문을 보면 1939년 9월에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그 다음에 고려사회 출발은 단순한 왕조규체로 넘어가죠. 중세사회로 넘어간 전환의 의미였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세사회는 그 당대 사람도 몰랐죠. 이게 폴란드가 전쟁이 터질 때는 이게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바뀔지 몰랐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세계대전 된 거지. 이 중세사는 뒤에 사람들이 평가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후대인들이 평가해요. 후대 역사가들 평가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엄밀한 의미의 역사는 후세사가들의 역사 사건뿐만 아니라 그 결과적 지식을 활용하고 거기에는 이제 시간적 관점, 역사적 사실,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말에서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이후의 사건 결과나 그와 관련 역사의 사실은 인식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엄밀한 의미의 역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06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 써라고. 예. 그래갖고 아마 이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얘는 딱딱 떨어지. 연보, 연대기,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있고 예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안개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분에 시작했죠? 근데 저희가 언제 17분에 시작한 거야? 4시 17분이요? 그럼 더 해야 되겠네. 자, 그럼 기출 풀고 이제 총괄 풀 거 좀 그때 가서 좀 쉬기도 하죠. 자, 내러티브를 보는 관점 해가지고 이제 410페이지 볼게요. 410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자, 그 밑줄친 그의 주장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역사교육에서 역사 소수에 대한 논의는 학생의 역사 이해와 관련돼 중요하다. 하이트는 역사 소수에서 역사 서술 형식은 서사인 서사가 서술 내용을 결정한다고 봤다. 그의 주장은 사건 자체에 어떤 줄거리도 어떤 이야기도 제공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건으로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는 사실에 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야기 꾸민 방식, 이런 프로스를 강조해야죠. 이것은 하이트라는 인물이 나오고 뭐 이야기 꾸미는 방식이 나타나고 하니까 자,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 중에 어디에 속하는 내러티브죠? 예, 문학적 내러티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문학적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기억을 보면 역사 소수의 은유, 한유, 그 다음에 그 등 기법이 이용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문학적 내러티브에서는 이게 문학적 수사들을 자주 이용해. 그래서 이때 이제 은유라든지 한유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트야, 하이트. 이게 갈색책에 나와. 네, 갈색책에. 그래서 이 하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 주장을 하는데 하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 내러티브는 은유적 설명에 의해서 문학적 인공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유의 산물이다. 그래서 은유, 한유, 제유, 역설의 비유의 산물이다. 이런 걸 했는데 한유라는 건 뭐죠? 한유는 일단 사물이나 개념의 명칭 대신에 표현하고자 하는 원리의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 왕은 표현할 때 왕관을 표현하죠. 왕관하면 왕의 등이죠. 우리가 백악관 하면 어디 뭐야? 미국 대통령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크레님 하면 소련의 정부를 얘기하고 그 다음 벌 하면 군대에서 벌 장군이죠. 그 다음에 우리 청와대 하면 뭐라고? 청와대에 연락 왔다면 단순히 청와대는 공간에서 연락 온 거야? 그게 아니죠. 대통령한테 연락 온 거죠. 자, 이렇게 어떤 것을 이제 뭐냐면 사물이나 개념 명칭들이 표현하고자 원래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것을 대신 표현하는 게 한유고, 근데 은유는 뭐예요? 본 뜻을 숨기고 비유를 형상하는 작은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본 개념을 숨기고 작은 그 관념을 나타내서 표현한 건데 내 마음을 호소할 때는 내 마음의 본 관념이고 호소는 뭐야? 작은 관념이죠. 표현하는. 그 다음에 뭐 제휴라는 건 부분을 전체로 모상은 빵을 달라. 빵만 주겠어요? 식량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감투라는 건 벗을 의미하는 거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숫자적 장치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역사적 내러티브는 꼭 문학적 내러티브가 역사라는 건 문학적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그 하이트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을 보면 서사는 역사적 사실의 증거를 통해 발견되며 역사적 상상을 약화시킨다. 요거 문제가 있죠. 왜? 요거는 문학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발견을 강조한 거니까 뭐와 관련된 거예요? 네, 역사적 내러티브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문학적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그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발견 대신 뭘 강조해야 돼? 여기는 발명 구성 이런 것들 강조해야 되겠죠. 자, 서사는 역사 사건이 실제대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여 아니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프로세에 의해서 사실이 다시 편집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사는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을 부여한 것이며 역사 사실 자체 내재된 거 아니다. 맞죠? 프로세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 짠맞힌 거지. 그래서 이제 동명상황 얘기를 했죠? 현대인들의 어떤 구조에 맞춰가지고 역사 사실 짠맞히잖아. 예. 그래서 구조가 사실을 만드는 거죠. 사실 속의 구조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답이 기획과 니을. 기획과 니을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3번을 이제 볼게요. 3번. 자, 3번은 뭐냐면 역사적 내러티브의 특성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건데 유의점을. 자, 다음은 역사적 내러티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특성을 고려해서 교사가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수업할 때 유의점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등등 있는데, 자, 먼저 가를 보면 역사적 내러티브의 구성의 소재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선택이나 프로 구성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서는 내러티브의 서유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이야기의 프로로 구성된다고 했죠. 이야기는 신화, 전설, 선화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가고 그리고 프로로서 이 전승된 형태를 하나의 틀에 묶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시라고 하는데, 자, 프로는 하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하자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중요시하고 어떤 걸 원인으로 보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한 가지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도 제공해야 된다 해갖고 다양한 그 한 가지 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프로 구조들을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구조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한 가지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것도 제시할 수 있어요. 뭐 낯설게 하기 있죠. 이 낯설게 하기 제시했고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그 진리가 자신이 보는 제한된 방식에서 있다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걸 또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역사는 이론적이며 모든 이론은 이미 일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립적 입장에 취한다 해도 이미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거다. 그래서 중립적 입장 자체도 뭐냐면 어떤 입장이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역사 사건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다양한 해석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잘 만들어진 이야기에 자의적 진실에 부과하는 형상에 초래한다. 그래서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자의적 진실에 부과. 자, 1층 시점의 내러티브는 하자의 진실성과 권위가 깊이 배어 있어서 독자는 내러티브의 저자의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판단의 정당성 수용해 자신의 주체적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거 외에도 다양한 해석을 동시에 제공해 준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답안은 제가 좀 예매해가지고 그냥 주관적 기록을 한 거 그냥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외에 답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내러티브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요거에 대한 이제 유의점 부분은 그 남색 책이나 뭐 다른 책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끌어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보죠. 자, 4번을 보면 이제 톨스키는 역사 내러티브를 그 속에 담겨있는 시간의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을 나눴다. 그 다음 사례에서 각각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써보고 가 유형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두 줄이내 쓰시오. 자, 가는 뭘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의 역사죠. 엄밀한 의미의 역사. 그 다음에 나는 이거는 연보. 그 다음에 다는 이거는 연대기죠. 연대기. 갈색책에 있는 예문 그대로 낸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의 유형을 쓰라고 하면 뭘 써야겠어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 나의 유형은 연보. 다는 연대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의 유형의 특징을 두드러진 특징을 쓰라고 하면 역사적 사건의 결과에 대한 지식이 활용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한 거잖아. 그 이후에 사건들 이제 그 역사가들 판단해서 2차 세계라고 명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총괄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풀어볼게요. 자, 415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415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415페이지 1번 문제. 1번 문제 가 예문은 제가 그냥 만들었어, 한번. 그래서 유치하지만 한번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그 가와 나에 해당한 톨스키 역사 내러티브의 유형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 자, 고조 왕조가 분열되었던 사만을 통일했다. 사만이 분열됐던 혼란의 시대가 드디어 종식되었다. 이제 백성들은 평화를 만끽하게 살 수 있다. 요거는 단순한 연대의 기술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일어난 사건을 적고 그 앞에 역사 지식을 또 이용하고 과거와 미래가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뭐와 관련된 거죠? 연대기와 관련된 거야. 연대기. 네. 그 다음에 나는 고려사의 출발은 단순한 왕조교체를 넘어가지고 중세사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뭐야? 엄밀한 의미의 역사를 말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419페이지 13번 문제 볼까요? 419페이지.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내러티브의 그 논문책 관련된 거에서 빠졌는데, 그 갈색책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 다음 글에 반영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서술의 특성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특성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그 예전에 이제 그 19세기 때 밀란 있죠. 조선시대 밀란. 그 조선시대 밀란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 보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을 제시해 있고,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도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개연성 있는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는 것이 내러티브의 특징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이게 어디냐? 갈색책 논문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원인 제공과 관련된 특징 중에 갈색책에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이거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몇 문제 더 있는데 보면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이게 내가 적어놨는데 이게 기분강 씨가 또 아이씨. 아이고 내가 이거 어디다 적어놨지? 여기다 적어놨네. 예. 자, 총괄평가 443페이지 펴보세요. 443페이지. 네, 443페이지 맞나? 아, 이거 잘못 적어놨네? 잠깐만요. 53번 문제인데? 맞아요. 예? 밑에 있어요. 아, 제가 기출문제 입혀놓고. 아, 어차피 안 맞더라고. 이게 사회평가 나오고. 아, 이게 왜 사회평가제 이렇게 적었는데, 정신없어. 자, 여기 443페이지, 5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가와 다의 내러티브 테스트에 대한 김교사와 최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기회를 통해서 인가적 요소의 특징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내러티브 표현의 특징을 쓰시오. 그 다음 디귿의 자의적 지시적 부가의 의미를 쓰고 1인칭 내러티브의 디귿에 발생하는 이유를 쓰시오. 그 니은의 그 형상이 나타난 원인을 써보고 미은의 의미를 써보시오. 비웃을 고려할 때 세 가지 내용. 이렇게 주는데 요즘에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박스편을 해갖고 뭐뭇을 쓸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데 이것은 일단 풀어보면 이제 풀어보면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은 뭐냐. 이게 아마 이게 가나 다는 각자 읽어보시고, 대화 내용만 이제 보고 이제 얘기할게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김교사가 내러티브는 설명적 테스트에 없는 여러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에서 볼 수 있는데, 사회 내부의 음성적 저항은 농민 생활의 어려운 필연적 결과나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인간의 요소의 특징을 보면 원인과 결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않고 다른 원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아까 그 예문 있죠? 그 풀어본 예문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내용 중에 볼 수 있죠 하면서 불행하게도 매우 중요한 의심의 여지 없이라는 다양한 수사적 도구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말 걸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그 리언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내러티브 표현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진술의 확실성, 과거 사건의 중요성 등에 대해 역사가의 관점이 솔직하게 드러나고 인간 주체의 활동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역동적으로 모사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갈색책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귿을 보면요. 자, 디귿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대동요지도하고 관련된 거야. 대동요지도. 대동요지도 보면 이제 그 예전에 영화에서 한번 나왔죠. 고산도 뭐 그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마치 대동요지도를 만들 때 김종호가 많은 박해를 받는 것처럼 하고 결국에는 그걸 흥성대원군이 보고 지도를 막 불태웠다. 근데 그것도 다 구라죠. 그 조선어 독본신에 있는 거야. 조선어 독본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그 문화정치 시기에 조선어를 가르칠 때 독본을 만들었어. 일본 애들이. 근데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이야. 일본 애들이 왜 이런 것들을 실어놨을까요? 엉터리 얘기들. 왜냐면 너희들 나라는 열등하기 때문에 김종호 같은 뛰어난 애들이 대동요지도 만들어도 너희 정치권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내는 거야. 근데 이것을 수업을 교사가 와가지고 막 그렇다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에 대해서 지금 의미를 기술하고 했죠? 어떻게 써야 돼요?
그다음 잘 꾸며진 이야기를 그대로 역사의 사실 믿는 경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예전에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는 것처럼 자의적 진실 부가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물어보는 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외에 내러티브의 테스트의 문제점 이데올로기 성격이 있다. 그다음 공상적 꾸민 영상이 있다. 그러면 이데올로기 성격의 이제 의미 이도를 통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를 쓰시오. 뭘 써야 되겠어요? 특정 문화나 집단에서 중요됐다 사건을 설명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필연적 합법성, 정당성 같은 건의의 관점에 부합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상적 꾸민 형상. 정확하지 않은 개념과 공상을 역사 사실과 뒤섞여버리는 형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낯설게 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내러티브 호용성이 많지만 또한 문제점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내러티브 수업을 효과적 중에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이야기 수업이에요. 이야기 수업. 그래서 이야기 수업은 이제 남색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녹색책에 있어요. 녹색책에 명확하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 녹색책 할 때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 한번 더 살펴보면 그 사건과 관련된 모순된 자료나 해석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이야기 속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에 관련된 모순된 자료나 해설 하나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해야 되고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 속에 부각된 정서적 정의적 측면에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요 이야기 수업은 나중에 녹색책 부분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자, 오늘 좀 했고 여기 좀 쉬었다가 다음 또 타임으로 넘어갈게요.